2020헌 바 363호, 2020헌 가 20, 2021헌 바 163.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에 대해서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2020년 5월 19일 개정되기 전에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 조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결과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분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들 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며 기존 세대의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그대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주체가 택지를 매입하여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세대와 무관하게 신규 주택의 건설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고, 따라서 사업 시행 이후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상황을 예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이처럼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되어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약 수요가 증가하여 학교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이와 같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주택법의 경우 가구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신축된 공동주택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 방식에 따라서는 학교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수에 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영두, 정명식의 반대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취학 수요의 증가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담의 정도는 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와 그에 따른 추가적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등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 조항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에 의하여 증가된 가구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하여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까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 대지에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었던 경우에는 개발 사업 시행 결과 가구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취약 수요는 사업 시행 후에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는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마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